나는 그날 언니의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분노는 10년 동안 쌓인 독이었다. 오빠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혼란이 얼어붙었다. 언니의 미소가 산산조각 났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을 망친 그들의 배신에서부터 내가 그 배신을 되갚는 과정까지. 서울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 재벌 가문의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누구도 옳지 않은 복수극. 내 이름은 한지은. 28살,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직장인.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실제로는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며 매일 야근에 치여 사는 삶. 하지만 내 혈통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최 씨 가문의 작은 며느리였다. 아니, 정확히는 밑인 며느리. 내 남편, 최민주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최 씨 가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중 하나, 반도체와 건설로 부를 쌓아 올린 그들은 외부에는 완벽한 가족상을 과시하지만 내부는 썩어 문드러진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었다. 민준 오빠 아니, 내 남편은 그 가문의 차남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나를 안아주던 사람. 하지만 결혼 후 그의 가족은 나를 적대시했다. 특히 큰아버지의 딸인 언니 최서연. 그녀는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아버지, 즉 큰아버지의 아버지인 최 회장. 그 노인은 가문의 절대 권력자였다. 모든 게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나는 대학생이었고 민준을 만난 지 2년째. 그때 가문 내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큰아버지의 불법 자금 세탁. 수백억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건. 그 증거를 쥔 사람은 민준이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문서를 발견하고 나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이건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숨길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민준은 증거를 숨기고 조용히 조사하려 했지만 서연 언니가 먼저 눈치챘다. 서연 언니는 항상 완벽했다. 미모, 지성, 그리고 야망. 그녀는 큰아버지의 비서로 일하며 가문을 등에 업고 정치권까지 손을 뻗었다. 그녀는 민준의 행동을 감지하고 최 회장에게 고발했다. 차남이 반역을 꾸미고 있어요. 그 결과 민준은 가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민준을 가문의 배신자로 몰아 사고를 꾸몄다. 아니, 정확히는 사고처럼 위장한 살인. 민준의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게 한 장본인은 서연 언니의 지시를 받은 집사였다. 나는 그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 민준의 휴대폰에 남은 녹음 파일. 오빠, 조심해. 서연 언니가? 그녀가 위험해. 나는 그날 이후 침묵했다. 왜? 민준의 유언 때문이었다. 지은아, 복수하지 마. 그냥 살아. 하지만 5년이 지나 서연 언니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결혼하는 상대는 정치인 집안의 아들. 그리고 그 결혼식은 가문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자리. 최 회장이 주최하는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너 같은 하찮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야. 서연 언니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나는 갔다. 마지막 경고를 주기 위해. 결혼식 당일 호텔 로비는 꽃과 샹들리에로 물든 꿈의 세계였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입장권은 민준의 옛 친구에게 부탁해 얻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 언니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완벽하고 차갑게 빛났다. 최 회장은 단상에서 연설 중이었다. 우리 가문은 영원하다. 오늘 서연이의 결혼으로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정치인, 재벌, 연예인들로 가득 찬 홀. 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다 신랑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넘겼다. 이제 가족의 축하 인사입니다. 서연 언니가 앞으로 나서며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 스쳤다. 경멸. 지은 씨. 여기 왜 왔어? 민준 오빠 일 때문에 아직도 원한이 남았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과거는 잊어라. 오늘은 기쁨의 날이니까. 그 무시는 칼날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야.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보안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이크를 쥐었다. 홀이 조용해졌다. 잠시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연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여자는 누구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전 최 씨 가문의 비밀이 있습니다. 민준 오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서연 언니, 그리고 최 회장님. 당신들이 꾸민 살인입니다. 홀 안이 술렁였다. 누군가 뭐라고, 라고 외쳤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몰려든 결혼식. 서연 언니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지은 씨, 미쳤어. 이런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공포가 스며들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안 요원을 불렀다.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증거가 있어요. 민준 오빠의 휴대폰 녹음. 서연 언니가 집사에게 지시한 내용. 민준을 처리해. 가문의 미래를 위해.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미 미리 준비한 파일을 호텔의 AV 시스템에 연결한 상태였다. 스크린에 녹음이 재생됐다. 서연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 오빠는 장애물이야. 사고처럼 만들어. 홀 안이 충격에 빠졌다. 신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이 그의 아버지가 서연 언니를 노려봤다. 최 회장은 무너지듯 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가짜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다. 매일 밤 민준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낮에는 증거를 모았다. 서연 언니는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문의 어둠을 물려받은 괴물. 10년 전 불법 자금 세탁 사건에서 그녀는 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민준이 증거를 쥐고 있자 그녀는 최 회장에게 차남을 벌이면 큰아들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최 회장은 동의했다. 그의 손자, 서연의 남동생이 후계자가 될 테니까. 나는 그 모든 걸 알았다. 민준의 일기, 숨겨진 문서들. 그리고 내가 가장 아프게 한 비밀. 민준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내가 대신 한 선택. 서연 언니,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왜 침묵했는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준 오빠가 죽기 직전 당신의 계획을 알았어. 하지만 오빠가 가족을 해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했어. 자금 세탁의 일부를. 당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내가 해외 계좌로 돈을 옮겼어. FBI가 추적할 때 내가 잡혔어야 했어. 하지만 당신들이 날 풀어줬지? 왜? 내가 입을 다물 테니까.
이건 내 비밀이었다. 민준의 죽음 후 나는 가문의 압박에 굴복했다. 최 회장이 내가 증언하면 가문 전체가 무너진다. 민준의 명예도 라고 협박했다. 나는 돈을 세탁한 장본인으로 몰려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직장, 친구, 모든 게 사라졌다. 서연 언니는 그걸 이용해 나를 착한 며느리로 만들었다.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지 않은 것도 나를 완전히 지우기 위함이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재벌의 어두운 면. 서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신랑이 마이크를 뺏으려 다가왔지만 나는 피했다. 이 결혼은 무효예요. 서연 언니, 당신의 미래는 여기서 끝나요. 그녀가 앞으로 달려들었다. 지은. 내가 왜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긁었다. 키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보안 요원이 나를 끌어냈지만 이미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최 씨 가문 스캔들. 트위터가, 인스타가 들끓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됐다. 서연 언니는 신랑에게 버림받았고 최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복수는 시작됐으니까. 경찰서에서 나는 진술을 했다. 모든 걸 변호사는 미쳤어. 재벌을 건드리면 끝장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요. 밤이 깊어지자 전화가 왔다. 서연 언니였다. 지은아, 만나자. 화해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좋아. 내일 민준 오빠 묘소에서. 다음 날 나는 묘지로 갔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서연 언니가 왔다. 그녀의 얼굴은 부은 채였다. 왜 그랬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는 민준의 묘비를 만지며 말했다. 가족. 당신이 오빠를 죽였는데 그녀가 울었다. 아니야. 최 회장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 녹음에 그녀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그녀의 다음 수를. 서연 언니는 교활했다. 그녀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증거를 파기하자. 함께, 하지만 그건 그녀의 함정. 그녀가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나를 유도하려 한 거였다. 내가 자금 세탁을 한 거잖아. 내 죄도 크다고 나는 웃었다. 그래, 나도 죄인. 하지만 당신은 살인자야. 나는 내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의 고백이 담긴 시아버님, 민준을 처리해야 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언제부터? 민준 오빠가 죽은 날부터 우리는 대치했다. 묘지바람이 우리를 휘감았다. 그녀가 말했다. 좋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가문이 무너지면 너도 함께.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야심의 불꽃. 그 후 재판이 시작됐다. 최 씨 가문의 스캔들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재벌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됐다. 서연 언니는 체포됐다. 살인 교사와 자금 세탁 공모. 최 회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채 병원에 누워 있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법정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평범한 교도복. 하지만 눈빛은 변함없었다. 지은아, 후회할 거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서연 언니는 최 회장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가문의 창업주, 최 회장의 아버지가 전쟁 중에 저지른 만행. 일본 식민지 시절 강제 노동과 토지 약탈. 그 죄악을 덮기 위해 가문은 수십 년 동안 돈으로 입을 막아왔다.
민주는 그 문서를 발견했다. 오빠는 가문의 뿌리를 파헤치려 했어. 나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변호사는 나를 공격했다. 피고인 최서연은 피해자입니다. 가문의 압박에 시달렸어요. 반면 증인 한지은 씨는 자발적으로 자금 세탁에 가담했습니다. 혼란이 웅성거렸다. 나는 인정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민준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배심원들은 나를 봤다. 동정. 증오. 알 수 없었다. 서연 언니는 미소 지었다. 봐, 지은아. 우리는 똑같아. 죄인.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일어났다. 내 과거가 드러난 거였다. 민준과 결혼 전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민준이 나를 구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가문의 돈을 썼다. 한지은은 사기꾼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나는 아니라고 외쳤다. 민준이 자원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내 서명한 차용증. 서연 언니가 조작한 거였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일어났다. 그 서명은 가짜예요. 서연 언니가 위조한 거 나는 내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포렌식 결과 서명이 일치하지 않았다. 서연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개 같은 년 그녀의 속삭임이 마이크에 잡혔다. 법정은 웃음바다가 됐다. 그녀는 패배했다. 판결은 유죄. 서연 언니 20년, 최 회장 종신. 가문은 해체됐다. 자산 동결, 후계자들 도주.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민준의 묘를 방문할 때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은 나를 영웅으로 또는 악마로 불렀다. 복수의 여신 vs 가문 파괴자. 나는 강남거리를 걸으며 그 논쟁을 느꼈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서연 언니의 남동생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가문에 숨겨진 자산을 챙겨 도망쳤던 자 누나 언니를 구할게. 너는 후회하게 할게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경계했다. 그는 서연 언니만큼 교활했다. 그는 나를 유혹했다. 함께 가문을 재건하자. 내가 원하는 돈, 명예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직장의 침투, 친구들을 매수. 지은 씨, 최 씨 가문의 비밀이 더 있어요. 민호의 제안은 치명적이었다. 민준 형의 죽음, 정말 서연 누나 탓일까? 최 회장이 직접 지시했어.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그는 증거를 보냈다. 민준의 편지. 지은아,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은 아버지의 선택이야. 서연은 도구일 뿐 내 세계가 흔들렸다. 민준은 알았던 걸까? 가문의 어둠을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걸까? 나는 혼란에 빠졌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거였나? 서연 언니를 증오했지만 이제 최 회장이 진짜 악마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그 틈을 노렸다. 나와 손잡아. 회장을 무너뜨리자 그의 눈빛은 야심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고민했다. 이 결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민호와의 만남은 서울의 뒷골목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다. 누나 언니는 무죄야. 회장이 모든 걸 꾸몄어.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최 회장의 일기. 민준을 제거하라. 서연은 내 꼭두각시 나는 손이 떨렸다. 왜 이제야? 회장이 깨어났어. 그는 출소 후 복수를 꿈꾸고 있어? 너를 타깃으로. 최 회장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정치인들을 동원해 재판을 뒤집으려 했다.
서연 언니의 항소. 나는 분노했다. 민호, 너도 가문의 일부잖아. 그는 웃었다. 나는 다르지. 형을 사랑했어. 서연 누나는 그냥 야심뿐.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아니, 그럴까? 그는 서연 언니의 동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동맹을 맺었다. 불편한 동맹. 민호는 가문에 숨겨진 자금을 이용해 증인을 매수했다. 나는 내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옛 동료들, 언론인. 최 회장의 과거를 파헤쳐 우리는 밤낮 없이 움직였다. 서울의 밤은 우리를 삼켰다. 민호와 함께 차를 타고 강남 클럽을 드나들며 정보를 모았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스쳤을 때 나는 떨렸다. 민호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복수일 뿐이야. 하지만 감정은 복잡했다. 민호는 민준을 닮았다. 같은 미소, 같은 눈빛. 밤에 꿈을 꿨다. 민준이 지은아, 용서해라고 속삭이는. 나는 깨어나 울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그의 위로가 따뜻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금지된 감정. 이건 안 돼,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의 키스가. 최 회장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를 납치했다. 그의 사설 경호원들이 어두운 창고에서 그는 휠체어에 앉아 나를 노려봤다. 지은,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민호와 손잡았지? 그놈도 배신자야. 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민주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자살이야. 가문의 죄를 견디지 못해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실이 스쳤다. 경호원이 총을 꺼냈다. 회장님, 처리할까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데려가. 서연에게 나는 끌려갔다. 서연 언니의 감방. 그녀는 나를 봤다. 왔어. 이제 이해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가문은 저주야. 우리는 모두 희생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함께 싸우자. 회장을 무너뜨리자. 은하는 충격받았다. 너 왜? 민준 오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가문이 우리를 망쳤어. 동맹이 재편됐다. 서연, 민호, 나의 새 여우의 연합. 우리는 최 회장의 마지막 비밀을 파헤쳤다. 그의 아버지의 전쟁 범죄 문서. 그것이 공개되면 가문은 영원히 끝.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청 앞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최 씨 가문의 진실입니다. 유문서가 공개됐다. 최 회장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이건 아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시위대가 모였다. 재벌타도 가문의 건물이 포위됐다. 최 회장은 자살했다. 그의 유서, 용서하란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서연 언니는 석방됐다. 증언으로. 민호는 가문을 떠났다. 지은아, 이제 자유야. 하지만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민호의 키스, 서연의 눈물. 모든 게 뒤엉켰다.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복수의 끝은 공허했다. 서연 언니와 나는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변했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민준 오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눈물을 삼켰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그녀가 손을 잡았다. 우리는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자. 민호는 떠났다. 해외로. 기다려. 돌아올 게 그의 편지였다. 나는 기다렸다.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민준의 묘를 찾았다. 오빠, 복수 끝났어. 하지만 빈 거 같아 바람이 속삭였다. 살아.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서연 언니의 임신. 신랑과의 아이. 이 아이는 가문의 희망이야. 하지만 내가 어머니가 돼줄래? 그녀의 부탁. 그녀는 암이었다. 말기. 민준 오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부탁해. 나는 충격받았다. 왜 나? 너만 믿어. 우리는 자매야. 나는 받아들였다.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논쟁은 남았다. 나는 영웅인가, 파괴자인가? 언론은 여전했다. 한지은의 선택, 용서인가, 또 다른 복수인가? 서연 언니는 평화롭게 떠났다. 고마워. 민호가 돌아왔다. 지은아, 우리 함께. 우리는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가문의 저주. 아이의 눈빛에 민준이 보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됐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은 한국의 어두운 가족사.